민수가 출장 간 그 3주. 집안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나는 혼자였다. 시아버지의 집에서 발견한 금속 상자, 그 안에 숨겨진 사진과 편지. 민수와 연결된 오래된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진실과 그림자, 어느 쪽을 마주할 것인가. 창문을 스치는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 지연은 천천히 커튼을 닫으며 손끝을 비볐다. 거실 한쪽, 민수가 떠나기 전 대충 정리해둔 캐리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싱가포르 출장 3주. 그 단순한 말이 집 안 공기마저 차갑게 얼려버린 듯 했다. 다녀올게. 민수의 목소리는 짧았고 설렘도 미안함도 없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웃어 보였지만 입가의 미세한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문이 닫히자 한숨이 새어나왔다. 안도와 허전함이 뒤섞인 소리였다. 결혼 8년. 대화는 점점 줄고 웃음은 사라졌다. 민수는 늘 바빴고 그녀는 기다림에 지쳐갔다. 아이도 없었다. 지금은 경력에 방해가 돼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가능성을 닫았다. 지연은 한때 요가 강사였다. 건강하고 활기찼던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삶은 점점 사라졌다. 민수는 그녀가 일하는 걸 싫어했고 지연은 말이 없어졌다. 매일 반복되는 정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천천히 지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지연은 거실에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햇살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사진 속 활기찬 지연은 지금의 그녀와는 달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 박건후, 시아버지였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지연아, 오늘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들를래?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운동 좀 도와줬으면 해서. 요즘 몸이 말을 안 들어 잠시 망설였지만 지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후에 갈게요. 시아버지는 남편과 달리 늘 따뜻했다. 과묵하지만 다정했고 늘 그녀를 이름으로 불러줬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그는 혼자였다. 지연은 때때로 안부 전화를 드렸고 그는 늘 고맙다고 했다. 오후 2시, 청담동의 아파트 앞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은은한 아로마 향이 스쳤다. 거실은 깔끔했고 운동기구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요가 매트, 덤벨, 벤치프레스. 마치 작은 헬스장이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운동 좀 하거든. 시아버지의 웃음 속에는 은퇴자의 나른함이 아닌 규칙적인 생활의 흔적이 보였다. 운동복 차림, 묘하게 젊은 모습. 지연이가 요가 강사였지? 자세 좀 봐줄래? 혼자 하려니 영 모르겠어. 지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분에 미소 지었다. 목과 어깨를 풀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잃어버린 생기를 되찾은 듯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다. 운동이 끝난 후 시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내왔다. 창밖 햇살이 길게 비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수는 출장 잘 갔지? 네, 요즘 많이 바빠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일 욕심이 많았지. 가끔은 좀 쉬어야 하는데 그의 눈빛은 깊었다. 지연은 알 수 없는 위로를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오랜만이었다. 돌아오는 길, 그녀 마음속엔 묘한 여운이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친근함일까? 아니면 오래된 외로움이 닮은 감정일까? 지연은 알 수 없었다. 다만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귀에 민수의 캐리어 바퀴 소리와는 전혀 다른 낯선 발걸음 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겨울 바람보다 차가운 예감이었다. 지연은 아파트를 나서며 가벼운 불안을 느꼈다. 시아버지 집에서 들은 작은 웃음과 따뜻한 말투는 분명 위로였지만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 느낌은 마치 조용한 바람 속에 숨어있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감지한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민수가 없는 집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집,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걸까? 이 결혼 후 8년간 익숙해진 정적은 이제 익숙함이 아니라 냉기와 고립감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커튼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봤다. 민수가 출장 간 동안 이 집은 자신만의 시간이자 동시에 숨 쉴 틈 없는 공간이 되었다. 전화기 진동이 그녀의 손목을 울렸다. 시아버지라고 표시된 화면. 지연아, 혹시 내일 시간 괜찮니? 운동 좀 더 하고 싶은데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오늘은 어딘지 긴장된 듯 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호기심과 불안이 동시에 일었다. 결국 그녀는 네, 괜찮아요. 오후에 뵐게요 라고 답했다. 다음 날, 지연은 다시 청담동 아파트를 찾았다. 문을 열자 익숙한 아로마 향과 정리된 운동기구들이 반겼지만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 있었다. 거실 한쪽 구석, 평소 놓여있지 않았던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금속 잠금 장치가 달린 오래된 듯한 상자였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웃으며 지연을 맞이했지만 눈가의 미세한 주름과 손끝의 긴장감이 어제와 달랐다. 오늘은 조금 집중해서 해보자.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거든. 지연은 요가 매트를 펴고 가볍게 몸을 풀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시아버지의 시선이 평소보다 날카롭게 느껴졌다. 지연아, 혹시 옛날 이야기 들어줄래? 나 혼자서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지연은 의아했지만 묘한 호기심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시아버지는 운동을 하며 자신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억담처럼 들렸지만 조금씩 과거의 사건과 실수, 그리고 미묘한 감정선이 드러났다. 그때는 조금 잘못 판단한 일이 있었어.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한 적도 있었고, 지연은 그 말에 불현듯 숨을 죽였다. 시아버지의 말투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감정과 진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운동이 끝나고 시아버지는 차를 내주었다. 하지만 차 한 잔의 따뜻함보다 거실 구석의 금속 상자가 계속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연아, 민수는 출장 잘 다녀오겠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일었다. 시아버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어둡고 읽기 어려운 그림자가 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상자, 시아버지의 눈빛, 그리고 미묘한 긴장감이 떠올랐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작은 요소들이 지금은 심장 박동처럼 선명하게 느껴졌다. 지연은 문득 깨달았다. 단순한 친근함이나 도움 요청이 아니었다. 무언가 감춰진 진실, 혹은 숨겨진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캐리어를 정리하며 민수의 부재를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불현듯 자신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집과 자신이 느낀 이상한 긴장감을 떠올리며 불안을 떨쳤다. 그녀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자신의 삶 속으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은 다시 시아버지 집을 찾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금속 상자에 대한 호기심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아로마 향은 여전히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차갑게 느껴졌다. 시아버지는 웃으며 맞이했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졌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미세하게 뛰는 걸 느꼈다. 그는 운동복 차림으로 거실 한쪽에 서 있었고 그녀가 시선을 돌린 순간 금속 상자가 살짝 보였다. 이번에는 열쇠가 꽂힌 채 살짝 열려 있었다.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운동하자. 지연은 요가 매트를 펴고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계속 금속 상자에 머물렀다.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다. 시아버지는 운동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 사실 어제 이야기하면서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지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가능성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무슨 일인가요? 아버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깊은 숨을 들이마시듯 한참을 고요히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숨겨진 일이 있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지연은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쪽에서는 도망치고 싶은 욕망이, 다른 한쪽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은 충동이 동시에 일었다. 시아버지는 금속 상자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오래전 사건과 관련된 문서와 사진들이 있어. 너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걸 보는 순간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 지연은 한참 망설였다. 상자를 열어야 할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를 떠나야 할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다. 결국 그녀는 상자 앞으로 다가갔다. 손끝이 금속을 스쳤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열쇠를 돌리자 상자는 서서히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서류 더미, 그리고 작은 편지가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든 순간 지연은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시아버지와 낯익은 얼굴들이 담겨 있었지만 민수와 닮은 남자의 모습이 섞여 있었다. 순간 마음속에 의문이 떠올랐다. 민수와 이 일, 혹시 관련이 있는 걸까?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 사건은 오래전 가족과 관련된 비밀이야. 그때 나는 잘못 판단했고 그 결과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았지? 나는 이걸 바로잡고 싶었지만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어. 지연은 상자를 손에 들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결혼, 그리고 민수의 출장을 둘러싼 숨겨진 진실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지연과 시아버지는 단순한 요가 세션을 넘어 숨겨진 사건의 일부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자 속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머릿속으로 사건과 사진, 편지들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불안과 긴장,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못했다. 집안에서 느낀 정적과 달리 그녀의 심장은 폭풍처럼 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금속 상자, 시아버지의 눈빛, 그리고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무언가 중요한 실마리가 숨겨져 있지만 아직 그녀가 마주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 바깥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누가 지금 집 밖에 있는 걸까?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더 예측할 수 없는 공포가 그녀를 감쌌다. 지연은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금속 상자 속 사진과 편지가 계속 맴돌았다. 민수와 닮은 남자의 얼굴,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했던 오래전 사건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불안과 호기심이 뒤엉킨 채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발견하려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수는 여전히 싱가포르 출장 중이었다. 지연은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상자 속 문서들을 조금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편지들에는 은밀한 약속과 금지된 관계, 그리고 숨겨진 갈등이 적혀 있었다. 편지 속 문장 하나하나가 심장을 조이는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시아버지가 떠 있었다. 지연아, 오늘 시간 좀 있니?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다시 청담동 아파트를 찾았다. 집에 들어서자 시아버지는 어제보다 더 진지한 얼굴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마치 누군가의 잘못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려는 듯 했다. 지연, 오늘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시아버지는 상자를 가리켰다. 이번에는 상자가 완전히 열려 있었다. 안에는 새로운 문서와 사진들이 있었다. 지연이 천천히 사진을 들여다보자 이번에는 민수와 닮은 젊은 남자가 과거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이 남자, 민수와 닮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너에게 모든 걸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남편과 그 사건 사이에 묘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연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수의 출장과 시아버지의 과거 사건, 그리고 금속 상자 속 사진과 편지들.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음속 불안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공포와 의심으로 바뀌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민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먼저 알 필요가 있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알려야 했다. 진실을 알면 상황이 훨씬 복잡해지거든.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사진과 편지를 내려놓았다. 마음속에는 혼란과 불안이 동시에 휘몰아쳤다. 그녀는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고 문득 떠오르는 의문에 숨이 막혔다. 민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아니면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오후 시아버지와 지연은 상자 속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았다. 사진 속 남자, 편지 속 글고, 그리고 문서 속 기록들이 서서히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조각이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다. 미완의 그림자 속에서 지연은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의 손은 떨렸다. 상자 속 내용을 한 번 본 것만으로도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긴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겨울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집 안으로 스며들려는 듯한 의도적인 발걸음이었다. 지연은 순간 몸을 얼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민수가 없는 동안 나는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감하고 있었다. 숨겨진 사건, 금속 상자, 시아버지의 진심, 그리고 민수의 출장. 모든 것이 뒤엉킨 서스펜스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녀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금속 상자 속 사진과 편지를 침대 옆에 두고 잠들었지만 꿈에서도 과거 사건의 그림자와 민수의 얼굴, 그리고 시아버지의 눈빛이 계속 그녀를 따라왔다.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점점 더 강하게 마치 곧 닥칠 사건을 예고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현관문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집 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림자가 잠깐 스쳤다. 그날 이후 지연의 평온은 완전히 깨졌다. 그리고 이 평온의 균열 속에서 숨겨진 진실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연은 민수가 없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상자 속 문서와 사진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고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현실적인 공포로 변했다. 민수와 닮은 남자, 시아버지의 긴장된 눈빛, 금속 상자 속 기록들. 모든 것이 한데 얽혀 그녀를 압박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출장은 잘 가고 있어요. 답장은 짧았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다음 주에 돌아갈게. 짧고 무심한 문장이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저녁 무렵 다시 시아버지 집을 찾았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다. 눈빛은 예민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지연은 그의 얼굴에서 숨겨진 비밀의 무게를 느꼈다. 지연, 오늘은 중요한 자료를 보여주려고 해. 시아버지는 상자를 가져왔다. 이번에는 상자 안에 민수와 관련된 기록, 출장지에서 벌어진 사건과 연결된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연은 숨을 죽였다. 사진 속에는 민수와 닮은 남자가 등장했지만 배경은 전혀 낯선 장소였다. 해외 출장지에서 찍힌 듯한 사진이었다. 문서에는 날짜와 함께 사건의 기록, 이름, 그리고 미묘한 관계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지연은 손이 떨렸다. 민수와 이 사건이 연결돼 있다는 거군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조심해야 해. 지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민수의 단순한 출장인가? 아니면 이 모든 사건의 숨은 중심인가? 그녀는 불안 속에서도 진실을 파헤치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어둠 속 누군가가 집을 관찰하는 듯한 형체가 보였다. 심장이 뛰었다. 다음 날, 지연은 상자 속 문서를 다시 확인했다. 편지에는 출장지에서 있었던 사건의 단서가 적혀 있었다.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곳곳에 적혀 있었다. 지연은 손을 떨며 문서를 내려놓았다. 그때 문득 현관문이 살짝 흔들렸다.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어떤 존재가 집안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압도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문 앞에 놓인 캐리어를 다시 바라보았다. 민수가 돌아오기 전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이 점점 커졌다. 시아버지와의 대화, 금속 상자 속 기록, 민수의 출장과 관련된 미스터리.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숨 쉴 틈 없는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지연은 이 순간 자신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사건의 일부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한 번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귀를 스쳤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분명히 누군가 그녀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듯한 의도가 느껴졌다. 지연은 몸을 움츠리며 상자 속 기록과 민수의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다. 이제 선택은 명확했다. 진실을 마주하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맞닥뜨릴 그림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지연은 집 안조명을 최소한으로 켠 채 상자 속 문서와 사진을 다시 검토했다. 민수의 출장지에서 찍힌 사진, 날짜와 장소, 그리고 사건 관련 메모들. 각각의 단서가 하나씩 맞춰지면서 전체 그림이 점점 선명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낯선 발걸음 소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바람 소리와 섞여 있긴 하지만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집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지연은 마음속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행동을 결심했다. 상자 속 문서 중 하나에 표시된 주소가 눈에 들어왔다. 민수가 출장을 다녀온 곳과 관련된 오래전 기록이 남아있는 장소였다. 지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험과 진실을 동시에 마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지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 날 낮,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장소를 찾아 나섰다. 가는 길 내내 머릿속에는 상자 속 사진과 편지 속 문장들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민수와 관련된 사건, 시아버지가 감춰왔던 비밀, 그리고 자신이 이제 관여해야 하는 현실. 장소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래되고 폐허 같은 건물이었다.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고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건물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금속 물체를 잡았다. 손을 뻗자 그것은 오래된 서류철이었다.
서류를 펼치자 민수와 관련된 추가 증거들이 나왔다. 출장지에서 있었던 사건의 사진, 메모, 그리고 경고 문구. 지연은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이 강해졌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연은 몸을 숨기며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실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누구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림자만이 점점 가까워졌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서류를 가방 속에 넣었다. 동시에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긴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겨우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과 함께 긴장이 풀리면서도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의 압박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민수가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집으로 돌아온 후 지연은 금속 상자와 새로 확보한 서류를 나란히 놓았다. 이제 퍼즐의 조각이 거의 맞춰지고 있었지만 마지막 조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 조각이 나타나는 순간 그녀와 민수, 그리고 시아버지 모두의 운명이 한순간에 흔들릴 것임을 직감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연은 혼자 집안을 껐다가 거실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소파 아래에서 나는 금속성 작은 긁힘 소리.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누군가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다시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결심이 공포를 밀어냈다. 지연은 결심했다. 내일 민수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감춰진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그리고 그 순간 금속 상자 속에서 발견한 편지 한 장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펼쳐졌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림자가 들이온다. 지연은 손을 떨며 그 글꼴을 읽었다. 그것은 경고였을까, 혹은 안내였을까? 분명한 것은 이제 사건의 최후를 향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겨울 바람보다 차갑고 어둠보다 깊은 그림자가 지연을 집안에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가 돌아오기 전 그녀는 반드시 숨겨진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지연의 마음은 불안과 결심이 뒤섞인 상태였다. 금속 상자 속 기록, 사진, 편지, 그리고 폐허 건물에서 확보한 증거들. 모든 단서가 모였지만 아직 완전히 퍼즐은 맞춰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수가 돌아오기 전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혔다.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수.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지연의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피로와 긴장이 스며있는 듯 보였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반드시 모든 걸 알아내야 해. 어서 와요. 민수. 지연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민수는 짧게 웃으며 캐리어를 내려놓았다. 출장 잘 다녀왔지? 응. 그런데 아버님과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민수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평소처럼 무심한 듯 보였지만 지연은 그 속에서 미묘한 경계심을 읽었다. 그녀는 곧바로 금속 상자와 새로 확보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거 보세요. 민수 씨, 이 사진과 문서, 그리고 편지를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결국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연, 내가 이걸 다 보고 나서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네. 하지만 사실을 말해야겠다. 지연은 손을 떨며 서류를 하나씩 펼쳤다. 민수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출장지에서 있었던 일, 오래전 시아버지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민수 자신과 그 사건 속 인물들 간의 묘한 얽힘. 모든 것이 드러나자 지연은 숨을 죽였다. 그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말할 수 없었어. 그리고 널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민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그 진심 속에서도 지연은 숨겨진 불안과 긴장을 감지했다. 그 순간 집안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금속 상자 옆 그림자가 살짝 흔들렸다. 지연은 몸을 돌려보았다. 아무도 없는 듯 했지만 현관문 밖에서 느껴지는 시선의 압박감은 여전히 존재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누군가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지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민수는 잠시 멈춘 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해. 이제 숨길 필요 없어. 지연은 손에 힘을 주며 금속 상자 속 마지막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자만이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다. 그 글꼴을 읽는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용기가 그녀에게 찾아온 것이었다. 민수와 지연은 함께 서류와 사진을 다시 확인하며 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정리했다. 시아버지가 숨겨왔던 과거 사건, 민수가 연관된 오해와 갈등, 그리고 모든 미스터리가 연결되면서 숨막히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민수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불신과 의심, 그리고 이해와 용기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때야, 민수가 낮게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자 속 불확실함, 금속 상자 속 비밀, 그리고 민수와 시아버지의 얽힘. 모든 것이 이제 빛을 보게 되었다. 그날 밤, 집안에는 긴장감 대신 묘한 안정감과 결심이 자리 잡았다. 진실을 마주한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결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그리고 겨울바람이 창문을 스칠 때 더 이상 그림자는 그녀를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긴장과 공포가 이제 새로운 시작과 진실의 힘으로 변했다.